자, 이 미주 우리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이신 김동석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 상황에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지금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한인들은 또 어떻게 어느 후보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전체적인 판세는 이제 트럼프 후보 쪽에 조금 유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지에서도 우리 김 대표님도 그렇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죠. 관건이 펜실베니아가 트럼프 쪽으로 간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이러면 뭐 경합지 중에서 그게 트럼프가 이긴다 그러면 그냥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 마찬가지일 텐데 예. 펜실베니아가 한 80% 정도 개표 상황에서 한 3% 앞서니까 이거 따라잡기 어렵지 않나. 예.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원래 트럼프가 이기든가 아니면은 결론이 안 나든가 뭐 그런 시나리오였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와서 꽤 빨리 선거가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아쉬운 건 넘어져. 불안하고 이번 선거가 미국의 소수계들, 이민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편치 않은. 왜냐하면 트럼프 리더십을 겪어봤었죠. 아직까지 이민자들의 소수계들의 유색인종들의 공동체라는 거는 예. 끝까지 과정 속에서 인종 편견, 차별, 이런 그 주류 백인들과의 그 대립과 갈등, 이거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과정인데, 좀 막막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거날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는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김 대표님은 또 미국 현지에서 사시는 이제 뭐 유권자 중에 한 분이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어느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 한인들도 유색인종으로 백인에 비해서 유색인종으로 취급을 받다 보니까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조금 더 인종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서 더 나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걸로 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권자들은 또 트럼프가 해리스보다는 더 일자리, 경제를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트럼프가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인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은 트럼프가 일자리를 더 잘 만들어내고 경제를 더 안정적으로 잘 끌고 나간다. 그런 부분에서 좀 호감을 갖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개인 차원에서 다 그 호불호가 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대중 사회의 선거, 투표, 누구 선출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맞죠. 예. 많은 미국 시민들이 바이든 정부에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 이전 트럼프 4년에 비해서. 그런데 정작 지금 바이든 4년을 지나면서 이 표심이, 전체 시민들 표심이 그래도 먹고 살기에는 트럼프 때가 낫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가진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한 12나 13% 이상 트럼프가 더 낫다라는 게 계속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수 유권자들이 이 대통령을 뽑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이슈 중심으로 선거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다만 저는 지금 한 30년 이상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권익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인종 관련한 거 이런 것들 놓고 보고 그럴 때에 다른 때의 선거에 비해서
8년 전 트럼프, 4년 전 트럼프를 앞장 세워서 이렇게 조성된 정치 세력이 예. 우리 눈에는 그거는 그 인종주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예. 이거는 소수계들한테는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뭐 어떤 입장에서 공동체 입장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이 되게 노예 해방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시빌 라이트 기간을 지나잖아요. 흑인들이 해방되고 흑인들이 평등 세상 참정권을 갖고 그 다음에는 다시 같은 수준에서 살려고서 계속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측면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오기 때문에 예. 흑인 대통령을 지나면서 오히려 백인들이 위축되고 그 다음에 인구도 백인들만큼 유색인종이 있고 그러니까 예. 요즘에 들어와서의 이런 권력을 놓고서 하는 선거에서는 자꾸 위축된 백인들이 자기네들의 입장을 가지고 정치 세력화합니다. 이번 선거 특징은 트럼프의 세력은 백인 인종주의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국가라는 이런 기독교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우선주의죠. 예외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사회운동화처럼 다시 트럼프가 와서 그 대통령이 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민이 볼 때에는 경제다, 이민이다, 뭐 이런 낙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그 흐름을 놓고 볼 때에는 분명한 거죠. 마가라는 미국의 예외주의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백인 중심의 주의하고 예. 이미 이 카멜라 해리스가 리드하는 다인종, 다문화, 이민자들도 받아들이고 이런 그 측면에서 대결이었었기 때문에 예.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 같은 순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우려가 있고 아쉽고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참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 한인들은 그 나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좀 더 나을 수는 있겠는데 지금 뭐 흐름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더 굿뉴스가 있어요, 굿뉴스가. 예. 중요한 거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예. 한국계 2세가 상원에 입성했어요. 예, 앞서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예. 제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막 끝났어요. 당선된 거를 갖고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앤디 김이 스피치하고 앤디 김이랑 같이 있다가 지금 막 헤어졌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미국에 있는 200만 이상 한인 사이에 최고의 경사고, 맞아요. 120년 한인 이민 역사 속에서 상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하면은 희망이 있고 훨씬 좀 익사이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말씀하신 김에 앤디 김이 미 의사당 뭐 청소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상원 의원이 됐다는 정말 기적 같은 이 반전사를 썼는데 어떤 분이고 어떤 미 한인계에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40대 초반에 그야말로 신세대의 리더죠. 두 번째는 전문가입니다. 예. 아주 실력을 인정받는 군사 관련한 외교 관련한 전문가고 세 번째는 2018년에 자기 힘으로 공화당 지역에 와가지고 자기 힘으로 백령 공화당 지역을 민주당 후보로 이겼어요. 그리고 3선을 하면서 완전히 민주당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뉴저지의 부정치, 부패한 정치를 온몸으로 싸워가지고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전국적인 스타가 돼서 지난 시카고 전당대회 메인 스테이지에서 연설을 했어요. 전국의 민주당 안에서 주목을 받는 떠오르는 리더십, 앤디 김 상원에 입성하다. 이렇습니다. 4년 후에 대통령 후보로 분명히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앤디 김의 미 상원 입성은 우리 한국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주 환영할 만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